2026년 12월 10일 새벽 2시 47분 강원도 철원군 지하 58m 깊이 1970년대에 굴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5땅굴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북한군 정찰총국 소속 제11특수침투여단 천리마조대원 수십 명이 땅굴을 꽉 메운 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발소리는 특수 제작된 고무 밑창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았다. 조장 리명철 소장은 야간 투시경을 통해 앞을 살폈다. 손목의 GPS 좌표는 남측 영내 2.3km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계획대로라면 40분 후 지상 출구에 도달할 예정이었다. 2호 상황. 이상무. 진동 센서 반응 없음. 리명철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간의 준비가 헛되지 않았다. 이 땅굴은 1980년대 초 발견 직전에 북측이 폐쇄한 것으로 남측 정보당국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장 폐쇄였다. 표면의 일부만 무너뜨려 접근 불가능하게 보이게 한 후 우회로를 통해 여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왔던 것이다. 같은 시각 지상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다. 새벽 2시 53분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국립지진관측소 모니터링실. 이상하네요. 야간 근무 중이던 지질학자 박준영 박사가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지진파 그래프에 미세한 파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진폭은 작았지만 패턴이 자연적이지 않았다. 규칙적이에요. 마치 그는 과거 데이터를 불러왔다. 2018년 제사땅굴 재조사 당시 기록된 데이터와 유사한 패턴이었다. 인공 구조물 내부의 진동이 지표면으로 전달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신호. 박 박사는 즉시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직통 한라인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기 화천 관측소입니다. 긴급보고 올립니다. 철원 방면에서 비정상 진동 패턴 감지. 3분 후 육군 제6군단 작전지휘실의 상황이 전파되었다. 새벽 3시 2분 지하음파 분석팀 즉시 정밀 스캔 실시. 군단 작전 참모 김태영 대령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정보장교였다. 북한의 땅굴 침투 시도를 2차례나 사전에 차단한 경험이 있었다. 의심 지역은 철원 북방 15km, 제5땅굴 추정 위치와 일치합니다. 제5땅굴은 1983년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잖나. 네, 하지만 최근 위성사진 분석에서 해당 지역 식생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지하 공간의 미세한 침하 가능성이. 김 대령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상황 특이 동향으로 격상. 제301특 전여단의 긴급 대기령 하달. 드론 전력 즉시 투입. 새벽 3시 10분 첨단 정찰 드론 3대가 철원 북부 산악지대 상공으로 날아올랐다. 여러 상 카메라와 지하투시 레이더를 장착한 이 드론들은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된 구역을 정밀 스캔하기 시작했다. 오퍼레이터 한지수 상사는 모니터를 주시했다. 처음에는 야생동물의 열 신호만 보였다. 그러다 3시 16분 화면 왼쪽 상단에 이상한 점이 나타났다. 저게 뭐지? 산속 폐쇄 지역, 정확히는 1983년 제5땅굴 추정 출구 지점에서 200m 떨어진 곳. 지표면 아래에서 희미한 열 신호가 감지되었다. 그것도 12개. 대령님, 발견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 리명철의 무전기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려왔다. 조원 중 한 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조장 동지, 전파 교란 징후 포착. 상공의 무인기로 추정되는 신호. 리명철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했다. 후퇴할 것인가, 계속 진행할 것인가. 속도 배가. 지상 출구까지 15분 내 돌파. 그들은 6개월간 이 임무를 준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하달한 천리마 작전의 핵심조였다. 목표는 명확했다. 남측 군 통신 중개소 3곳에 교란 장비를 설치하고 주요 군사도로 2곳을 차단하며 가능하다면 예비군 무기고를 점거하는 것. 북한 최고 지도부는 이 작전을 제한적 군사 압박으로 규정했다. 전면전이 아닌 남측의 방어 체계에 혼란을 주고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심리전이었다. 하지만 리명철은 알고 있었다.
작전이 실패하면 자신과 조원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원 야간 투시경 끄고 화학발광봉만 사용. 전자기 신호 최소화. 땅굴 내부가 더욱 어두워졌다. 그들은 마지막 구간을 향해 속도를 냈다. 3장 긴급 배치. 새벽 3시 22분 제301특 전여단 대기실. 전원 기상. 긴급 출동. 김민준 중령이 이끄는 대테러 전문팀 블랙 이글스 24명이 3분 만에 완전 무장을 마쳤다. K 소총 열화상 조준경, 방탄복, 전술 통신 장비까지. 상황은 이렇다. 작전 브리핑은 이동 중인 헬기 안에서 진행됐다. 제호 땅굴을 통한 적 침투 가능성 90%. 예상 침투 인원 1015명. 장비는 소형 화기와 폭발물, 통신 교란 장비로 추정. 우리의 임무는 적의 지상 출현 즉시 포착 및 무력화. 김민주는 지도를 펼쳤다. 드론이 열 신호를 포착한 지점은 여기. 지상 출구는 이 세 곳 중 하나의 가능성이 높다. 1팀은 어지점, 2팀은 B지점, 3팀은 C지점으로 분산 배치. 교전 규칙은 명확하다. 항복 권유 1회, 불응시 즉시 무력화. 새벽 3시 35분. 세대의 수리온 헬기가 목표 지점 상공 500m에 도달했다. 특전사 대원들이 강한 로프를 타고 산악지대로 내려갔다. 그들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조용했다. 1팀 배치 완료. 2팀 위치 선정. 3팀 감시 개시. 동시에 지상군 기계화 부대가 주요 도로를 봉쇄하기 시작했다. K-9 자주포 사대가 전략적 지점에 배치되었고 K-21 보병 전투 차량 8대가 기동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상황실. 각 군 참모차장, 정보본부장, 작전본부장 긴급 소집됐습니다. 대통령께 상황 보고는 5분 전 완료. 청와대 NSC 상황실도 가동 중입니다. 새벽 3시 40분 합참의장 박성호 대장이 상황실에 도착했다. 현 상황 보고. 적 침투조 12명으로 추정. 현재 지하에서 지상 출구로 이동 중. 우리 측 대응 전력 배치 완료. 교전 시 민간인 피해 가능성은 5% 미만으로 평가됩니다. 박 대장은 대형 전술 화면을 응시했다. 빨간 점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언론 통제는 국정원과 조율 중입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헬기 소음을 이미 감지했을 가능성이. 그 순간 스크린에 빨간 점 하나가 갑자기 멈췄다. 사장 지상 출현. 새벽 3시 47분. 제호 땅굴에 위장된 출구가 안쪽에서 열렸다. 위장망과 낙엽으로 덮인 철제 해치였다. 리명철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뭔가 이상해. 그의 직감이 경고를 보냈다. 20년간 수십 차례의 침투 작전을 수행하며 생존해온 그의 본능이었다. 2호, 3호 선행 정찰. 2명의 대원이 지상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최신형 전파 감지기로 주변을 스캔했다. 이상무. 아니 잠깐. 희미한 전파 신호가 포착됐다. 200m 전방 좌측 능선. 매복이다. 철수. 하지만 너무 늦었다. 동작 그만. 무기 버려.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북한어로 된 경고 방송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동시에 12개의 레이저 조준선이 땅굴 출구를 향했다. 리명철은 순간적으로 선택지를 계산했다. 항복 교전 또는 땅굴로의 재진입. 전원 화력 엄호. 3호분대는 우회. 그가 소리치는 순간 첫 번째 총성이 울렸다. 5장 72초의 교전. 특전사 1팀장 김민준 중령은 즉시 대응했다. 경고 사격. 반복한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하지만 북한군 침투조는 전술 대형을 갖추며 반격을 시도했다. AK-74 소총의 총성이 산속에 울려 퍼졌다. 억제 사격 개시. 특전사 저격수 2명이 정밀 사격으로 대응했다. 목표는 무력화, 치명상은 최소화. 침투조원 1명이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리명철은 연막탄을 투척했다. 붉은 연기가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다. 분산. 계획시.
북한군 침투조는 사전에 훈련받은 대로 세 방향으로 흩어졌다. 그들의 목표는 더 이상 작전 수행이 아니었다. 생존과 정보 보호였다. 2팀 좌측 능선 차단, 3팀 우회로 봉쇄. 한국군의 대응은 정밀했다. GPS 추적, 열화상 카메라, 드론 실시간 영상이 통합되어 침투조의 모든 움직임이 포착됐다. 72초간의 짧은 교전 끝에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침투조 12명 중 5명이 부상으로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2명은 그 자리에서 항복했다. 나머지 5명은 리명철의 지휘하에 땅굴로의 재진입을 시도했다. 막아라! 땅굴을 다시 봉쇄한다. 하지만 북한군은 한 발 빨았다. 그들은 출구에 소형 지뢰를 설치하고 땅굴 내부로 사라졌다. 새벽 4시 15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대통령은 NSC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상황 보고. 북한군 침투조 12명 중 7명 확보, 5명은 땅굴을 통해 북측으로 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북측의 의도는? 국정원장이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제한적 군사 도발로 판단됩니다. 전면전 의도는 없으나 우리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향후 협상에서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언론 대응은 아직 통제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헬기와 총성을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투명하게 공개한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다만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사실만 전달하라. 그리고 그는 합참의장을 바라봤다. 이번 기회에 제호 땅굴을 영구적으로 무력화한다. 새벽 5시 첫 뉴스 속보가 나갔다.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북한군 땅굴 침투 시도가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신속한 대응으로 침투를 차단했으며 아침 7시 전국이 이 소식으로 들끓었다. 서울 지하철에서, 회사 사무실에서, 학교 교실에서 사람들은 뉴스를 주시했다. 땅굴이 아직도 있었다고. 우리 군이 잘 막았네. 근데 지금도 지하에 이런 게 있다는 게. SNS에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불안감을 표현하는 사람들, 군의 대응을 칭찬하는 사람들,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 강원도 일대 주민들에게는 이동 자제 권고가 내려졌다. 당분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철원군에 사는 박영희 58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기 살면서 항상 알고는 있었지. 북한이 가깝다는 거. 근데 이렇게 실제로.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새벽의 침투 시도는 차단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국방부는 제호 땅굴 완전 봉쇄 작전에 착수했다. 특수부대가 땅굴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공병대가 영구 봉쇄 준비를 했다. 북한은 공식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38선 북측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병력 이동, 포병 부대의 전진 배치. 국제사회도 주목했다. 미국 국무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일본은 자국민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담화를 발표했다. 오늘 새벽 우리 군은 북한의 땅굴 침투를 성공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감시 능력과 대응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되 경계를 늦추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국방부 상황실에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다. 38선 북측 3km 지점에서 대규모 땅굴 굴착 신호 포착. 72시간의 긴 대치가 시작되고 있었다.